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제가 꼭 갖고 싶었던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네. 멋지죠? 프리츠커상 40주년 기념 개정 정보판입니다. 2000년에 나왔었나봐요. 2010년인가? 헷갈려요. 네. 책 제목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작품과 말. 프리츠커상은 다 아실 겁니다. 건축계의 노벨상. 그런데 뭐 수학계의 노벨상은 필즈상. 그 젊은 친구들 받는 거죠. 40세 미만 수학자들이 받는. 이제 건축계는 프리츠커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일본은 여러 명 받았어요. 중국은 몇 년 전에 받았어요. 인도 올해 받았어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할까요? 비교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어느 나라가 받았는지. 44명이 받았습니다. 이 책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에 이 책이 처음 간행됐었네요. 2017년까지 해서 40주년 기념판인데 44명이 받았는데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영국. 그러니까 아시아는 일본, 중국이 받았고 그 다음에 중남미는 멕시코가 받았죠. 인도 받았습니다. 올해 2018년. 나머지는 이제 다 유럽, 스페인,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프랑스, 덴마크, 칠레, 브라질도 받았네요. 칠레,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드릴 통계가 여성은 그럼 어떠냐? 2004년에 자하 하디드가 최초의 여성 수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은 세즈마 가지오, 일본 분이겠죠. 그의 남성 파트너와 함께 사나라는 그룹으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축가라는 남성이라는 통념이 퍼져 있지만 그것은 과거에 건축가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즈마의 이야기예요. 자하 하디드는 DDP,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설계되어 있는 거 있죠. 그분으로 유명하죠. 작년인가 아깝게 올해 돌아가셨나요? 작년 돌아가셨나요? 저도 마음속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참 훌륭한 여성 건축가죠. 이라크 출신일 겁니다. 이제 이 책은 그 건축가의 대표 작품들을 사진으로 실었고 설명으로 해놔요. 진짜 무섭죠, 이런 작품들. 그래서 혹시 동대문 DDP도 있나 하고 봤더니 DDP는 없어요. 중국 작가가 왕수라는 사람입니다. 왕수. 한국식 표현으로 빌려면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뭐 이를테면 중국 건축학교 다닐 때 대학년 2학년 때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건축과의 교수님들을 다 비판하는, 당신들은 다 엉망이야, 썩었어, 이런 글을 쓰고 또 석사 과정에 그걸 논문화 시켜서 내요. 그래서 석사를 못 받아요. 그럼 완벽한 전복이 새로운 걸 창조하거든요. 중국은 끊임없이 지금 해체시키고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산수화풍 있죠. 그걸 박물관으로 집어넣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낭에 갔더니 박물관 혹은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황토빛으로 그쪽 사막 구릉에 맞게 딱 지어놓은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야, 정말 이 건축가 누구야? 뛰어나다. 너무너무 뛰어나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왕수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작품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사실 놀랐습니다. 너무 그때. 사실 프리츠커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인데 맨 앞에 이 알도 로시라는 분의 명문이 나와 있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젝트는 완공된 상태에서 하나의 생명을 가짐과 동시에 서면 상태에서도 드로잉 상태에서도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건축은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생명을 가져요. 그 다음 드로잉 단계에서도 생명을 가져요. 설계 도면 단계에서도 생명을 가져요.
건축된 다음 완공된 상태로도 생명력을 가져요. 건축을 얼마나 사랑하고 건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 보는 거고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작가 작품 있으면 보는 거고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받게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속설계, 사망, 죽음 뭐 이 전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쭉 넘기다 보니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명상의 숲 시립 장례식장이에요. 우리 장례식장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어디 골프장 같잖아요. 일본입니다. 일본 작가예요. 기후현의 가카미 가하라 시의 2006년에 만든 장례식장인데 우리의 생각은 종래의 화장장이 아니라 하늘을 떠돌다가 이 부지에 내려앉아 유쾌하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름을 닮은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지붕의 곡선은 주위 산칠구와 조화를 이루며 풍경이 된다. 1980년대 초부터 나는 한편으로 모더니즘적인 순수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강철판 틀로 제작된 계속 이어지는 가볍고 얇은 둥근 지붕과 그 지붕들을 받치고 있는 독립된 기둥들 사이의 자유로운 공간이다. 숲 사이로 부는 바람 같은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런 공간은 당연히 정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삶과 죽음이 유기적으로 만나고 공기처럼 구름처럼 식물처럼 명상이 흐르는 그리고 앞에는 호수가 있어서 거기에 떠도는 구름이 비치는 전 다른 작품보다요 이 작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사실은 제가 다른 나라 가면 공동묘지 둘러보는 게 묘한 뭐 되게 유명 인사들 묘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공동묘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묘지 둘러보는 거 좋아해요. 이를테면 언젠가 크로아티아에 몇 분들이랑 갔거든요. 근데 거의 비가 오고 해질녘에 이제 제가 고집 피워가지고 다른 어른들 모시고 공동묘지를 갔어요. 그래 쭉 둘러보는데 계속 사람들이 뒤에서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아 빨리 가자고 빨리 나가자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나중에 제가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신경질을 부려요. 그래서 아 미안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아이 기분 나빠 이래. 근데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전 여기 아주 많은 감동 혹은 충격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쭉 보시기만 해도 너무 좋아.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읽어도 잘 못 알아먹을 이야기들이 많고 그렇던데 아 놀랍습니다. 뭐 이를테면 당연히 프랭크 게리 구겐하임 나오겠죠. 빌바오에 뭐 그런 식입니다. 꼭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예술을 하시는 분이나 저작권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우리나라 건물도 아름다울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왜 프리츠커 상을 못 받겠습니까? 건축가들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그런 창발성을 수용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해서 그럴 겁니다. 예. 개성있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때론 파괴적이고 해체적인 그런 작품들을 건축주가 수용해낸다면 그렇죠. 예. 그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예. 결국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제발 우리 건축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프리츠커상을 받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안도 다다오 같은 경우는 그 건축 작품 콘크리트를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자를 하나 놔둬요. 그 사진에 나오는 의자가 히트를 쳐요. 안도 다다오 그 건축물에 어울리는 의자 이래가지고 그 의자가 세계적인 상품이 되거든요. 일본만 사는 의자가.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조화. 참 프리츠커 상은요 하얏트 호텔 그 재단에서 후원합니다. 대신 간섭을 안 해요. 절대 간섭을 안 하고 매년 심사위원들이 바뀌어요. 몇 년씩 하고 또 바뀌고 신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시상식을 돌아가면서 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하고 이번엔 다른 데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역사 만화입니다. 35년. 왜 35년이냐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굳이 따지면 35년하고 8월 15일부터니까 그렇죠. 8.15고 그 다음에
국치일이 8월 27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오바돼서 36 얘기로 말하는데 그걸 끊어서 3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제 식민 강점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 기간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 35년입니다. 군합발이 잘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거는 이거, 세 번째 거는 이겁니다.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1910년부터 1925년까지 나왔고요. 1945년까지는 2019년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2권 내지 3권 하는데 이분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박시백 선생님. 그렇죠? 한겨레 만화 그리다가 조선 왕조 실록 20권을 그렸죠. 12년 만에. 그리고는 지금 그 이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역시 현대사가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낯설어요. 죄송한데. 역사를 제법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현대사를 살아가는 저조차도 이때가 익숙지 않아요. 물론 이때 되면 이제 그 왕조 시대보다는 훨씬 기록도 많고 수많은 해석도 난무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수많은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읽기가 간단치 않아요. 만화지만 읽어야 되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읽어야 되는 만화인데 읽어야 되는 역사 실록인데 참 저자의 노고가 고마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공사하고 저녁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 역사 잘 모르는데 웃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3월달에 학기가 끝나는데요. 자기들도 고대부터 배운대요. 근대부터 현대부터 가르친 나라가 있고 고대부터 가르친 나라가 있어요. 우리도 돌,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거치다 보면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거 어떻게 합니까? 타제석기, 마제석기 젊은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타제, 마제 얼마나 어려워? 마는 가는 거다. 타제 깬다. 당연히 타제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요. 한자를 모르니까요.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동굴에서 뭐가 나왔고 사슴뼈가 어디서 나왔고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빗살무늬 턱이니 무슨 턱이니 민무늬 턱이니 무늬 없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근대까지 현대까지 오잖아요. 그때는 학기가 끝나가지고 시험도 안 못 봐요. 일본도 똑같아요. 1800년대 후반쯤 오면 메이지 유신쯤 오면 학기가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자기들 근대 못 배웠어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거 문제는 학도 똑같다고 제가 그런 농담했습니다만 근대는 또 시험도 잘 안 내요. 우리는 시험 내야 공부하잖아요. 시험이 나와요. 근데 고대는 시험이 잘 내요. 답이 똑똑 떨어지니까. 근데 근대는 시험 잘 안 냅니다. 현대는 특히. 현대는 또 이념과 결부돼가지고 역사적 해석이 달라지니까 두려워서 선생님들이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 그런 이념 논쟁이 얽매이니까. 하도 우리는 이념적 반목과 대립이 심한 나라였잖아요. 일본도 똑같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핑계가 됩니다만 변명이 됩니다만 저도 근현대 역사를 잘 몰라요. 이 책을 보시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의 주체적이고 대단히 강력하고 자주적인 나라의 풍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꼭 그 조선왕조실록을 사주셨던 부모님들 저도 사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재밌게 봤어요. 그걸로 사실 조선시대 역사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저희들 어린 아이들한테 그리스 로마 만화 사주고 마법 천자문 사주고 그런 만화책 많이 사주시잖아요. 조선왕조실록과 이 책은 꼭 사주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재밌게 읽었지만 간단치는 않다는 말씀 꼭 덧붙여 드립니다. 예, 박시백 작품 35년 총 7권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3권째 나왔습니다. 중간 결산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